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15강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경매, 공매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인 경우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X가 되겠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틀려지게 됩니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지 않고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되고 권리금 해시기의 보호가 적용이 되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외에 다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존속기간 보장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인 경우에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고 계약 갱신 요구권 등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X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환산보증금 1억 5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X가 되겠죠. 이 차임 증액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원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그러면은 환산보증금 1억 5천입니다. 임차인의 계약증인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상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X. 등기는 그날부터지 다음 날부터가 아니죠.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이 500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환산보증금 10억입니다. 임대인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대항력이니까는 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X. 양수인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를 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획이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예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위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업과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 원에 그러니까 9억 초과입니다.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건물에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고 권리금 해지기의 보호가 적용이 되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을은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이길 다음 날인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을은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니까 우선 면제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병은 을이 임대체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소요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체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 그러면 환산보증금 10억이니까 9억 초과가 되는 거죠. 임차인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가 되겠죠.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 X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원문 내용을 그대로 뺏긴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달했으면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동그라미 임차인의 차임연책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3기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 환산보증금 10억입니다. 임차인 을의 차임연책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2기가 아니라 3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2기가 아니라 3기를 연체했을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그러면은 환산보증금 1억 5천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책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200만 원이 아니라 3기니까 3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X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X가 되겠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요거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만을 얘기하는 거죠. 개업공예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을의 차임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월 차임이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200만 원이니까 X.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X가 되겠죠. 감액 청구는 1년 이내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X.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상가 업무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보증금 5천만 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X가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래야 됩니까? 6,500만 원 이하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까지만?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업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업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요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차이점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요 틀 안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건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이 위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갖고 입찰법정에 가는데 위임인을 데려가는 겁니까? 혼자 가는 겁니까?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가서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대리할 수 있다. 가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보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선 매수를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또는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개업공예사 갑은 위임인 을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 대리는 매각기일 변경 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매각기일 변경 신청은 요거는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갑의 입찰로 위임인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예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일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 항고 역시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예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른 개업공예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는 요거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이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매수형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형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경제적 가치는 확인 설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형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는 매수형 대리인이람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갑은 매수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이 기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형 대리인을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역시 같은 지문이 됩니다.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형 대리인을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거죠.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리인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X. 대리인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휴업은 잠시 쉬는 거죠.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잠시 쉬는 건데 쪽박까지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을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매수형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이 취소됐으면 지방법원장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폐업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겁니다.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에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X.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매수형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는 매수형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에는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 사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을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나른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에서는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소속공에서는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행정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법원행정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동그라미. 위임인 을의 개업공개사 갑에 대한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 X가 되겠죠. 여기 위에서처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매수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은 매수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수인형 대리능력규칙에서 숫자가 나오면 전부 다 얼마를 찍는다? 10일. 야, 등록 통보는 14일이잖아.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일로 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매수인청 대리 업무에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 X가 되겠죠. 1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공매입니다. 이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경매 절차하고 권리 분석 요거 두 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그 경매 절차 쪽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은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또는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자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이 10분의 1 X가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 가격이 10분의 1 X가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X.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일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위에서처럼 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주어집니다.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 이래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X. 기한으로 바뀌어야 맞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가 되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개업공예사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원에 매수정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예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정 대리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의 부동산 입찰,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 5천만 원에서 뭐를 빼야 된다? 입찰 보증금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빼면 2억 3천이 됩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감유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전세권은 경매에서는 뭐다? 카멜레온.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입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뭘 했을 때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소멸이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락인이 인수로 이됩니다.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무조건 X입니다. 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책임은 있는데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거래인 갑에게 개업공예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이 1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입찰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1,2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해야 한다. X, 요 2명만 입찰하게 합니다.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X,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없고 전에 입찰 가격보다는 높여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아까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액 1억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있는 경우 매각 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 매각 기일이 종결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이 없는 거죠.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가 되겠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경매까지 해서 이 기출지문집 특강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익힘장을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